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습니다. 무하기 좋은 자전거 타기는 아주 최고입니다. 오늘 또 마음껏 자전거를 즐겼습니다. 왜?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됩니다. 눈 오고 비 오면 못 즐깁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또 자전거 탁 타고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등짝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남의 등짝 아픈 걸. 나만 안 아프면 되지. 그랬더니 또 선생님 등짝이 아파서 일을 못한답니다. 일을 못한다.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던데.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운동, 격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통증이 나오는 거, 그건 근육통은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심한 운동도 하지 않고 평상시 이런 그냥 생활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깨 쭉지가 아프고 등짝이 아프다. 근육통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육통이라는 것은 근육 부위에 생기는 통증. 통증이 왜 생기냐 이게. 몸 안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몸이 차갑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축과 이완이 안 돼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질병이나 이 장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이다. 이게 쭉쭉 늘어났고 수축과 이완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근육을 너무 갑자기 많이 쓴 거예요. 욕심내고. 감염성 질환이 있을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근육 통증을 통해서 내 몸이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상이에요. 운동 후에 부상당한 거, 접질린 거, 좌상, 이런 것도 다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육 통증은 운동 후에 72시간 내 서서히 발생하는 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근육 좌상, 특정 동작을 취할 때 갑자기 통증이 발생한다면 검사를 받고 원인이 뭔지를 찾아라 하는 겁니다. 또 좌우측이 같이 통증이 발생한다면 이건 근육통이에요. 그런데 특정 부위의 통증이 집중한다라고 하면 이건 좌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서양의학 적으로 라이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죠. 특별한 거 아닙니다. 영화가 나오면 좀 기름직한데 라이스, 여기서 이건 R, 이건 글자만 딴 거예요. REST, 이건 휴식을 통해서 근육 통증을 줄이고, 아이스,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이건 뭐예요? 압박 붕대를 착용하라.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 높은 곳에 통증이 생기는 곳을 좀 올리라 이게. 예를 들어서 낮에 이렇게 계속 서서 업무하시는 분들 보면 저녁에 종아리가 아픕니다. 그때는 이 종아리 아픈 곳을 위로 좀 들어넣어서 소파에 올려놓으면 혈액순환이 잘 돼요. 이 중력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피가 저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녁에 누워서 이 발을 올리면 피가 쭉 쉽게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럼 통증이 완화돼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그냥 무릎 꿇고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그 다음에 빨래팔을 밟거나 까치발로 밟는 운동을 해도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이 따뜻하면 되죠. 그때는 소금물에 담그면 됩니다. 얼마 전에 눈 많이 왔어요. 그때 저희 큰형님이 그 미끄러운데 또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또 나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멍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의원에 다니고 부항도 뜨고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찔뚝찔뚝하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보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보니까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끓이고 거기다가 발을 담그든지 거기다 수건을 담궈서 꾹 짜가지고 발을 감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닐봉투에다 딱 아구리 막으세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야, 그거 소금물에 담그니까 붓기도 빠지고 효과가 좋더라. 누가 뭐라 그랬어요? 소금물에 담그니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종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는 것은
뼈가 손상됐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엑스레이부터 찍고 뼈에 이상이 없으면 소금물에 담그고 운동을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 침입이에요. 바이러스가 몸속에 침입이 되면 무기력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이런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검사를 받는 것도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도 근육경련이 생기고 근육 수축 시에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탈수, 아시겠어요? 탈수 증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보충하는 게 기본이다. 자전거 탈 때 보면 물을 안 먹고 계속 달리다 보면 다리에 통증이 나옵니다. 그때는 물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냥 냅다 달리면 이건 잘못된 자전거 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다는데 수분을 항상 우리 몸속에 필요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짜게 먹어야 된다. 짜게 먹으면 우리 몸속의 수분을 약 20% 일반 음식보다 20%의 수분을 머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면 수분 부족으로 인한 근육 통증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 부족. 네 번째, 전해질이 부족해도 근육에 통증이 생깁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수분과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는 신장 기능이 수분을 조절하기도 하고 산과 알칼리를 조절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체액의 균형을 이게 맞춰야 되는데 체액의 균형이 깨져버리면 근육에 통증이 나와요. 그때 체액의 균형을 돕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소금 속에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면 산과 알칼리, 정상적인 우리 몸속에 pH 농도 7.3을 7.45를 맞출 수가 없어서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게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분과 소금이 우리 염기가 부족해지면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고 근육이 부상되고 통증, 근육경련이 생긴다. 그래서 소금과 지상에서 생산되는 신장 기능을 좋게 하는 콩류로 만든 음식, 아시겠어요? 그게 장입니다. 장. 간장, 된장, 고추장에 그 다음에 청국장, 된장찌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운동하면서 이런 음식을 먹는다면 즐겨 먹는다면 뭐 전해질 부족으로 인한 근육 통증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엊그저께 어떤 여성분이 오셨어요. 뭐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양반이 이제 제가 유튜브로다 뭐 어디가 어떨 때는 뭐 해라 어디가 어떨 때는 뭐 했더니 유튜브 보시고서 주겸을 사서 이제 어깨가 아파 진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주겸을 사서 이렇게 복용을 하시대요. 그냥 수시로 소금을 먹으니까 일주일 만에 그렇게 어깨가 아팠던 소금이 다 이 소금을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졌대요. 모 한의원에 가니까 뭐 먹지 마라 싱겁게 먹으라 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어깨가 더 아프더라 이게. 근데 소금을 사서 먹으니까 이 주겸 사서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냥 해소됐다는 거예요. 전해질 부족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근육통이 있으면 좀 휴식을 좀 하라 이게요. 왜냐하면 근육을 많이 쓰고 나면 근육이 어딘가 파열되거나 손상, 조직이 손상되는 수가 있어요. 그때도 통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좀 휴식하라 이거. 아시겠어요? 휴식할 때 우리 몸속은 자연치료, 피지스, 자연치유력이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걸 조절하는데 이때 통증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생명활동, 즉 보완하는 이런 대책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몸 안에 염증이 있고 뭔가가 야 이거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뭔가 염증도 죽이고 뭔가 세균도 죽이고 싸워서 뭔가 좀 원래대로 복원해야 되겠다. 이걸 복원력, 이게 자연치유력이에요. 근데 이 자연치유력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약물이에요. 약물. 소염진통제 같은 거, 항생제 같은 거
이런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휴식을 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근육은 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약하면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이나 어떤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간이 왜 기능이 약해지냐? 스트레스, 과다, 누적, 미움, 분노, 원망, 아시겠어요?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부족해도 간 기능이 약해요. 왜냐하면 간이 단백질을 이런 생산하고 보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이유 없이 온몸이 다 그냥 뭐 특별한 뭐도 없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뭐 마디도 아프고 이럴 때는 단백질이 부족해도 아픕니다. 그때는 돼지고기, 장어, 조개류 이런 단백질을 먹으면 아주 신기하게도 딱 2, 3일 내에 없어져요. 그리고 스트레스 과다 누적으로 인한 이러한 근육통, 어깨 통증, 우리가 얘기하는 등짝입니다. 여기 요 목 뒤에 여기 승모근이죠. 여기가 그냥 두툼하게 올라오면서 그냥 딱딱하게 굳는 증상. 이건 버팔로 험프라고 그래요. 이 버팔로 험프가 생기는 그런 기간은 약 8년에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8년에서 10년 전부터 벌써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발상되고 누적시킨 게 누구냐면 제일 첫 번째가 배우자예요. 두 번째는 시댁이야, 시부모야. 그 외에 세 번째가 뭐 채무관계, 뭐 친구관계 이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문제와 시부모의 문제가 이 버팔로 험프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데 배우자나 이 시부모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즐겨야 됩니다. 혼자 끙끙대고 승질내고 해봐야 본인만 아파요. 본인만 죽어요.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이것으로 인해서 열을 발생하는데 열이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 몸은 더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고 생리활성물질이 나와서 이 근육을 늘리고, 아시겠어요? 근육 수축만 되고 있는 걸 이걸 늘리려고 노력할 때 발열, 부종, 통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통증이야. 몸이 차가워서 오그라들면 몸이 차갑잖아요. 그때는 또 염증도 생겨요. 그러면 혈액순환 장애로 해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차갑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발을 따뜻하게 하거나 반신욕, 전신욕, 까치발, 그 다음에 빨래판 받기, 그 다음에 짠맛을 자주 먹음으로 해서 신장 기능이 좋게 하면 자동적으로 간 기능이 좋아져요. 수생목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발열, 부종, 통증이 나타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짜게 먹어라.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여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운 것부터, 그 다음에 평가받지 않는 것으로. 아시겠어요?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좋은데 학교 가면 시험을 보잖아. 시험 봤는데 60점이 못해. 이게 낙방해버려. 그럼 나도 뭐 무서워서 못해요. 어디 뭘 배우러 다니려도 시험 봐서 60점 못 맞아가지고 이거 빠꾸 맞으면 어떻게 돼? 그럼 아주 창피하잖아. 그래서 못해. 그래서 쉬운 거, 시험 보지 않은 거, 평가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붓글씨 쓰는 거, 또 산에 가서 자연 이런 거, 이 숲 해설가 같은 거, 그런 거 그냥 배우는 거, 평가하지 않는 걸로. 그런 쉬운 걸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호기심이 많게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몸이 자연적으로 따뜻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대처함으로써 건강에 사는 삶의 지혜를 갖는 것도 근육통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않습니다. 또 진짜 어깨 축제 너무 아프다. 그럴 땐 그냥 부항사혈로 혈전을 제거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근육도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얼굴도 부드러운 얼굴을 갖고 근육통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면서
인상 쓰지 말고 가능한 한 나누고 베풀면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정리합니다. 오늘 어느 분 질문, 왜 등짝이 아픈가요?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짝 아프지 않도록 스트레스 줄이고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화이팅!